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김용광입니다. 오늘은 뚝섬무지개 네 번째 이야기, 지만은의 청년 시절 투로서 육군 사관학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여곡절 천우신조로 입학하는 두 번째 과정, 지만은의 공부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합니다. 뚝섬무지개 네 번째 장, 물을 먹여 체중을 늘려준 낯선 대령. 지난 시간에는 키가 모자라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은 체중이 모자라서 또 하늘의 도움 받듯이 대령한테 도움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후 경복고등학교 건물에서 필기시험이 있었다. 시험 첫날 아침 홍시 하나로 아침을 때우고 용두동에서 버스를 타 광화문에 내렸다. 너무 긴장해서인지 내리자마자 위경련이 시작됐다. 병원에 들려 진통제를 맞긴 했지만 위를 쥐어뜯고 골이 몹시 아팠다. 하필이면 가장 자신 있던 물리와 수학이 들어있는 날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니 불길한 생각이 앞섰다. 첫날의 시험을 잘못 보고 나니 그 다음 이틀간의 시험이 시들해졌다. 마음속에 육사를 포기한 후 후기 대학 중에 하나인 성균관 대학을 지방해서 합격 통지서를 받긴 했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하늘은 왜 내게 이토록 가혹할까? 절망적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절망에 지쳐있던 어느 날 육사로부터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독감이 찾아와 일주일씩이나 핥히고 갔다. 어지러운 몸을 추스려 가지고 제2차 체력검정 시험을 치러야 했다. 체력검정 내용은 신체 검사를 다시 한번 반복한 뒤에 턱걸이, 엮기, 장거리 구보, 넓이뛰기 등의 능력을 체크하는 것이었다. 제2차 신체검사는 육사 지구병원에서 치렀다. 또다시 그놈의 신장계가 크게 부각됐다. 바로 앞에 서 있던 학생은 보기에도 나보다 키가 큰 것 같은데 기부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걸 나는 넉나간 상태가 되어버렸다. 순간 누군가가 나를 체중계 앞으로 밀었다. 키는 재지 말고 체중을 재라는 것이었다. 영문물을 일이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누군가가 와서 야,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 해 하고 소리를 친 것 같았다. 신장 담당 하사관은 내 키가 충분한 수치로 기록되어 있어서 바쁜 마음에 재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아니면 옛날 육군병원에서 나와 실랑이를 벌였던 그 하사관이 나를 기억해 주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그 기재는 하사관이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 나를 다시 잡아당길까 무서워 얼른 체중계 위에 올라섰다. 1차 신체검사 때 나는 체중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일주일간의 심한 독감으로 체중이 3kg씩이나 증발됐다. 체중을 재는 하사관은 조금의 배려도 없이 불합격을 외치며 도장을 찍어버렸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또다시 넉나간 상태가 되었다. 병안에 뚫린 검은 눈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무겁게 보였다. 야, 비켜! 하사관이 소리를 쳤지만 나는 체중계 옆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야, 안 들려, 비키라니까. 바로 이때 키가 나만큼이나 작고 통통하게 생긴 대령 한 분이 나타났다. 여기 요놈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사관이 사정을 설명했다. 너는 요놈 용기는 따로 뽑아 놓아라. 내가 물 좀 먹여 가지고 올 테니. 그분은 치과 사무실에서 주전자를 들고 나와서는 나를 화장실로 데려갔다. 내 놈은 이 물을 다 마셔야 해. 갈증도 나지 않은 데다가 몸살을 앓고 난 금부러기 같은 몸으로 물을 생으로 마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이었다. 죽기 살기로 마셨다. 그분도 안타까운 모양이었다. 안타까울 때마다 내 손목을 잡고 나와 체중계 앞에 세웠다. 요놈 체중을 다시 재봐라. 배가 터질 만큼 많이 마셨지만 겨우 1kg 남짓 보탰을 뿐이었다. 안 되겠나? 나를 다시 화장실로 데려갔다. 겨우 500ml 정도를 더 마셨다. 미달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분은 나를 데리고 3차례나 화장실과 체중계 사이를 왕복했다. 그때서야 그 하사관도
생각하는 바 있었던 대령님 이제 됐습니다 하고 정정란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분은 나의 등과 머리를 여러 번 쓰다듬어 주고는 어디론가 가버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육사 군수참모였다. 신체 검사의 최종 합격이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관 앞에 섰다. 그 판정관은 놀랍게도 키를 봐준 바로 그 미남 소령이었다.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토끼 눈으로 나는 그 소령에게 저를 꾸벅했다. 너 몸살 알았구나. 이 교회에서 공부 잘해. 그는 우는 얼굴로 신체 검사 용지의 마지막 도장을 꾹 눌렀다. 너무나 고마워. 나는 그에게 허리를 2번씩이나 굽히면서 뒷걸음으로 문을 나갔다. 꿈에서 나의 슴직한 아슬아슬한 악몽이었다. 목에까지 가득 찬 물배를 안고 병원에서 연병장으로 걸어갔다. 500m 거리. 그 발을 뗄 때마다 배에서 출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물배를 안고 어떻게 장거리를 뛰지? 앞이 캄캄했다. 드디어 턱걸이부터 시작됐다.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턱걸이를 한다는 것이 배걸이를 했다. 턱이 걸려 있어야 할 철봉대에 배가 걸린 것이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휑한 눈으로 대위 얼굴을 바라봤다. 얼굴에 원체 초췌세였던지 대위 시험관이 조교에게 나를 내려주라고 지시했다. 아, 그 학생 됐다. 남아있는 사회의 턱걸이를 면제시켜 주었다. 엮기도 5번을 들어올려야 했지만 그 대위는 한 번만 들게 해주었다. 제트를 들어올리는데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이렇게 해보니 그분은 체육과의 명물로 통하는 차대위였다. 드디어 이 기로를 뛸 차례가 됐다. 20명 팀에 끼어 출발선상에 섰다. 뛰다가 뱃살이 꼿꼿해지고 힘이 모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도로 하면 어떻게 하지? 어렸을 때에는 송규정 선수처럼 되어보겠다고 동네 꼬마들과 곧잘 마라톤 연습을 했다. 갈증나는 여름철이라 겨울을 건널 때면 엎드려 물을 마셨다. 마시고 나면 여지없이 뱃살이 꼿꼿해져서 뛸 수가 없었다. 드디어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물이 출렁이지 않도록 배를 잔뜩 안으로 집어넣고 뛰었다.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도 내 몸을 수십 번씩 꼬집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2km를 뛰는 동안 뱃속의 물이 내내 잠잠했다. 20명 중 6등으로 골인을 했다. 아, 이제는 끝났구나. 대부분의 지망생들에게 신체 검사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들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내게는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나 겪을 수 있는 온갖 스릴과 고뇌의 장애물들이었다. 4장 끝입니다. 감사합니다.